네, 저희 18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개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그냥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 엄마들이라서 나중에 질문해야지 하면 100% 까먹거든요. 100%예요. 그래서 손 들고 질문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너무 작은 것 같다. 채팅창 쓰세요. 노트북 쓰시는 분들. 자, 저희는 18기고요. 초등 공부 습관 잡기 4주 진행인데요. 제가 이거를 제 블로그나 제 인스타그램에 가끔 한 번 정도 이제 링크를 올리고요. 잘 홍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제가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멤버분의 신규 멤버분이 한 3명, 2명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게 잘 굴러갑니다. 이번 기수가 신규가 딱 3분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면 자기주도 생활 습관, 학습 습관 써놨잖아요. 이 습관이라는 걸 공부 습관을 잡으면 너무 좋은데 생활 습관이 없는 친구들은 공부 습관을 바로 안 가져요. 절대 안 가집니다. 공부라는 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다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는 신규 멤버님들 중에 너무 어린 아이들, 7살 이런 애들 빼고요.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자기 제어가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짜증나면 폭발하고 바깥에서는 좀 예쁜 척, 말 잘 듣는 척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그냥 터지는 거죠. 되게 많아요. 그런 성향이 습관이 잘 안 잡히면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가까이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난리 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순 없지만 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에서 학습이랑 생활 습관 잡기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애가 뭐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뭐,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마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하고요. 저는 머리채를 휘어잡아서라도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아동학대를 조장하거나 뭐 좀 남들 보기 부끄럽게 뭐 애를 대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계가 있어야 돼요. 기계. 한 번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돼야 돼요. 네. 우리 집에서 약속을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든 게 엄마도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제가 늘 다이어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을 먹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응. 안 돼요. 잘 안 돼요. 엄마도 잘 안 돼요. 애들도 잘 안 될 건데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좋아질까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되면 공부가 왜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노하우와 엄마 역할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시작 전에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이 혹시 살림을 엄청 정말 막 완벽하게 하는 완벽주의자거나 막 요리를 막 부처반상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 하시던 것 중에 뭐 하나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늘 추천드리는 거는 밀키트나 반찬 가게를 좀 뚫으시고 밥을 제대로 안 해 먹이는 것 같은 나의 죄책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엄마가 하고 있는 생활에서 뭘 하나 더 넣으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사주는 우리 애 습관 잡기에 좀 더 올인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존 멤버님들도 이번 기수 제가 좀 빡빡하게 공부 체크를 하고 싶거든요. 2학기에 빡빡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설명드릴 건데, 가을이 중요해요, 가을이. 가을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빡빡하게, 공부 습관을 좀 더 빡빡하게, 바꿔 말하면 엄마가 평소보다 할 게 더 많을 거거든요, 이번 기수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똑같이 하면서 내가 이거 더 해야지 하면 웬만하면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한 2명만 열심히 해야 나머지는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패배감을 맛보잖아요. 그게 제일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좀 여기에 좀 더 마음을 평소보다 더 써보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8월 18일이고요. 시간 빠르죠? 저희가 17기 시작을 6월 23일에 했어요. 17기에서 넘어오신 분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동안 달성한 게 뭐가 있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죠? 자, 18기 집중할 부분은 점프를 위한 단단한 가을 보내기. 저기 뭐지 무슨 점프야 줄넘기야 하실 수 있는데 점프 왜 점프냐면 여러분 2학기가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죠. 이유가 1학기는 여러분 그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말고는 2학년 3학년 다 1학년 그 새 학년을 많이 맞아봤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죠? 새 학년의 마음이 어때요? 성격이 정말 막 사회성 폭발하는 성격이 아니면 다 부담스럽잖아요.
누가 오지? 선생님 누가 오지? 친구 누가 오지? 단짝이랑 같은 반인가? 내가 싫어하는 애랑 같은 반이면 어떡하지? 선생님 막 뭐 이것저것 강요하시는 분이면 어떡하지? 막 엄청 고민되고 엄마도 아, 내가 싫어하는 그 아줌마 애랑 같은 반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 많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적응이 위주입니다. 그 반의 적응. 그 반의 적응.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좋으면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참 교육자, 참된 스승이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에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우리가 을이 돼서 기어 들어가자는 아닌데 어쨌든 내 아이를 맡기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우야든동 1년을 우리 애를 가르칠 건데 좀 잘 맞춰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3월을 시작해야 돼요. 3, 4, 5, 6, 7 생각해보면 4개월 반인데 엄청 짧잖아요? 그죠? 엄청 짧아요. 요즘 더 빨리 덥기 때문에 마음이 막 되게 동동거려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지나고 가을에 가면 몇몇 전학생들 빼곤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애들도 3월에는 예를 들면 나 이제 2학년 됐어, 3학년 됐어 이런 게 있지만 가을에는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카드가 아니고요. 가을이 되면 너 이제 곧 3학년인데, 이제 곧 4학년인데, 너 이제 초등학생 될 건데, 너 내년에 중학생이다? 이걸 쓸 수 있어요. 협박용 카드가 아닙니다. 그냥 팩트예요. 아이들에게 계속 깨우쳐 주면서 그 얘기를 해서 준비시키는 거를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존 멤버님들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죠? 저희 딸이 초6이라서 제가 지금 중등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발 맞춰서 좀 잘 뛰어봅시다. 자, 이번 지금 가을, 오늘이 18일인데 제가 좀 인간적으로 이틀 유도리를 잡아서 8월 20일부터 제가 크리스마스가 12월 24일부터 시작인 게 아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까 안 줄까? 막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또 누가 엄마도 우리 남편이 내서 선물 혹시 사오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이 혹시 반짝이는 거 사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안 가지십니까?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행 가시는 분들 12월 24일에는 여행 가면 공항 터져요. 그죠? 23, 22일에 많이 가거든요. 솔직히. 휴가 내고. 그래서 딱 12월 20일까지 하면 4개월이에요. 4개월. 120일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죠? 얼마 안 되고 11월에 수능 보는 학생들은 이미 D100 훨씬 지났죠. 추석 연휴가 이번에 9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에 아마 그 학교장 재량 휴일 하는데 많을 거예요. 저희 애들 학교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나면 110일인데 연휴가 여러분 10일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연휴 지나고 애들이 이상해져요. 되게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 연휴 기간에 지나고 한 연휴가 5일이면 애들이 이틀 있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감사해야 돼요. 연휴가 10일이면 한 4, 5일 뒤에 정상으로 오면 감사해야 돼요. 예. 근데 평소처럼 습관이 되게 단단하게 잘 잡힌 집은 연휴 마지막 이틀 정도를 워밍업 기간으로 씁니다. 저희 집 포함해서. 예. 야, 내일 모레 학교 갈 건데 무슨 할 거 없어? 안 한 거 없니? 우리 방학 동안 제일 안 한 게 뭐지? 그러니까 휴가 동안 제일 안 한 게 뭐야? 몇 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의 반응이 어떠냐? 아, 또 이런 반응 절대 없어요. 절대. 저는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면 밥을 안 줘요. 야, 엄마도 밥하기 싫은데 너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지. 엄마 밥하기 싫다고 굶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계가 돈독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도 못하는 관계라면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습 습관 전에 생활 습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마음으로, 아, 이번 가을에, 아, 보민쌤이 공부를 겁나 열심히 시키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주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표는 늘 제가 비슷한 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라고 했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수학과 독서예요. 수학이란 독서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먼저 수학. 수학은 제가 지금 중학생 수학 과외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말 오는 토요일부터 학생이 한 명 늘어요. 누구냐? 저의 시조카입니다. 저희 아이의 고모의 딸, 저희 남편의 여동생의 딸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밀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왜 가르치게 됐냐? 얘 너무 영재니까 영재 내가 가르쳐야지가 아니고요. 얘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처참해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나겠죠? 네. 근데 이런 애들이 대치동에 세고 셌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대치동에.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공부 컨설팅 해주느라 대치동 교재, 뭐 학원 배치, 분위기 뭐 이것저것 다 봤거든요. 대치동은 그냥 허울뿐인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거기에 누가 카더라 이런 거에 목매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반에 부반장님 계신데 부반장님 아이들이 저희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분량이 대치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골은 아니지만 죽전이거든요. 여기 방구석에서 가르치는 제가 가르치는 양이 그 무섭다는 대치동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나중에 우리 부반장님이 증언을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대치동이라는 것 때문에 우와 하는데 실제 양도 적고 내용도 부실한데 돈은 많이 내고 시간을 많이 뜯어가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 늘 드리잖아요. 돈을 많이 받으려면 학원이 시간을 많이 잡아 끌어야 돼요. 왜냐?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수강료가 있거든요. 시간당 얼마. 그래서 학원비를 올려야 운영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 많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 들어보셨죠? 17기 멤버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하루에 5시간씩 방학 특강. 그리고 5학년, 6학년 중1, 중2, 10 to 10. 그거 고문 아닙니까? 10 to 10 어떻게, 회사 일도 10 to 10 하면 여러분, 하루 일하면 하루 쉬어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을 4명 가르치고 있고, 제가 가르치는 두 학생은 지난 기말고사 성적이 아주 우수했고요. 한 명은 만들어주는 중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수직 상승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의 메인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이 되는 이유는 나머지는 책 읽기를 잘하고 말 주변 좋은 애들 있죠. 말을 짜증나게 잘하는 거 말고요. 말장난을 막 말꼬리 잡기 말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아이들. 정말 그냥 정말 잘하는 거 있죠. 입만 동동 뜨겠네 말고 이거 되게 혼동하세요. 우리 애가 말을 많이 한다고 잘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저건 짜증나는 말 많음이 아니고 아 말을 정말 조리 있게 잘 구성하는구나. 의 말 잘함.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어 능력이 타고난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말을 조리 있게 많이 하시거나 정말 100명 중에 1명 정도 아빠가 말을 좀 잘하시거나 잘 없어요. 잘 없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정말 조리 있게 입력을 잘해주신 분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제일 높은 확률로 엄마예요. 언어 능력이 좋은 애들은 독서 많이 안 해도 언어 능력이 좋아요. 중학교 가서 진짜 삘 받으면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중학교 공부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다고 다들 협박을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 입시는 성실함을 보는 거라고. 누가 더 성실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했느냐를 보지. 너 IQ 얼마야? B 나가.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은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훈련이 필요해요. 대한민국 입시에서 수학을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입시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모임에서 저는 미래의 입시를 얘기할 거거든요. 미래 입시를 편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아이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가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면 나가셔도 돼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건강하고 진짜 행복한 바보여도 난 정말 행복해요? 아니지 않아요? 되게 솔직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애를 질질 끌고 가면서 때려가면서 공부시킬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애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기 밥그릇도 잘 찾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마음 아닌가? 라고 들여다보세요. 전 정말 그걸 원하거든요. 그게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희 애가 미술을 되게 잘하는데 미술로 되게 자기 생각이 뚜렷한 작가의 길을 가겠다. 응원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 밥그릇을 찾는 거죠. 내가 뭐 먹고 산다. 이렇게. 엄마 돈, 아빠 돈 말고 내 돈 벌어 먹고 산다. 요걸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입시가 필요합니다. 그 입시를 위한 기본 바닥에 깔아야 되는 게 독서하고 수학인데 독서는 굳이 안 해도 타고난 애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다. 근데 대한민국 입시에서 수학은 연습을 안 하면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100%안 돼. 예외 없음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학은 양치질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중에 여러분 애가 양치질 너무 싫어해가지고 엄마가 그래 양치질 한 달에 한 번만 시키는 집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치질을 어쨌든 하루에 한 번만 하든 가끔은 두 번 하든 가끔 세 번 하든 어쨌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연산이 그런 거예요. 수학의 연산은 양치질 같이. 그리고 연산은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 밑에 교과 문제집, 심화 개별 진도는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할 거니까 그때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미 쓰신 게 있는데 세부 내용들을 다시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심화가 필요한 친구들은 심화하고 혹은 엄마가 너무 단계별로 좀 끌고 가려는 집은 좀 힘을 빼시고요. 네. 너무 많이 하는 집도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학년, 특히 2, 3학년까지는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사실. 매일 하기만 하면 돼요. 솔직히, 솔직히. 저희 딸도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혹은 5학년, 혹은 6학년부터는 심화까지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예습도 할 수 있으면 제 베스트입니다. 예습. 선행이 아니에요. 예습. 근데 내가 현행을 기초, 중급, 심화까지 다 설명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풀 수 있다면 틀려도 돼요. 심화 틀려도 돼요. 근데 내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풀었는데 뭐 연산을 실수하든 개념을 잠깐 착각했든 오답이 나올 수 있죠. 오답이 없는 100%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화를 내가 설명하면서 내 생각대로 풀 수 있으면 선행해도 되는데 대부분 95%의 학생들은 그거 못하는데 선행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학원에서 중1 잘 못하는 중1 아이를 중2 2학년 2학기 끝냈다고 2학년 2학기 진도 끝났습니다. 근데 도형 2학기가 보통 도형이잖아요. 도형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학원에서 3학년 1학기 이제 나갈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학원을 보내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라고 우리 부하나님이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학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에도 이상하죠? 네.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점점 자괴감을 키워가는 겁니다. 난 역시 안 돼. 난 역시 못해. 어, 이렇게. 그 일이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수학은 제가 강조를 할 거고요. 독서는 일단 문해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공부를 하죠. 근데 우리 애가 책을 진짜 싫어하는데, 보민대장님 말대로 우리 애가 말을 참 좋을 읽기 잘해요. 그럼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안 읽어도 되겠죠. 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텐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언어 능력이 매우 좋았는데 독서를 안 하는 아이가 적거든요. 제가 어릴 때 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 매우 많이 읽지만. 근데 제가 다 커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커서. 엄마가 되고 나서. 나는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성적이 좋았는데 책을 굳이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 특히 최승필 저자의 공부머리 독서법 그 책을 봤더니 한 구절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그 학생이 양질의 독서를 채웠을 때 도달하는 결과 지점이 다를 거라고. 띵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나 말 잘한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양질의 독서를 했으면 더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했을 텐데 내가 그거에 관심이 없었구나. 그 주변에 독서 교육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엄마 너무 바쁘셨고 사실.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 독서지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웬만하면 독서를 하자. 그리고 여기 국문과 영어 노출이 같이 있는데요. 영어 독서를 줄줄 잘하는 친구가 저희 모임에 있긴 있는데 대다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독서를 한다고 해도 너무 좋아서 있는 친구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독서보다는 노출이라고 써놨고요. 국문 독서도 너무 좋아하고 잘 읽는다. 그럼 영어 독서만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국문 독서는 그냥 알아서 해요. 유니콘 같죠? 네, 알아서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큰딸. 근데 그러지 않으면 국문 독서를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영문 독서는 어떤 거를 읽고 있는지를 저에게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자, 국문 독서는 엄마도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이 책 아까 올려드렸죠? 밤새들의 도시. 제가 지금 이 책 절반 좀 넘게 읽었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약간 발레를 잘 모르시면 저같이 매우 답답하실 수 있지만 주석이 있어서 읽을만 해요. 그래서 2주 정도 읽으시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르게 읽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스포일링 당하지 마시고 모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국문 독서는 주 3회, 아니, 주 6회 30분 이상을 잡기를 바래요. 초등학교 1학년도 30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30분 지속을 못하면 15분씩 두 번, 이렇게요. 근데 초 2, 3 올라가면 30분 독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애는 책을 너무 싫어해. 그러면 15분씩 잘라주시면 돼요. 네. 진짜 책 읽는 문화가 우리 집에 없다. 그러면 같이 읽으세요, 식탁에서. 시작 하고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가끔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빨면서도 먹고, 카페 가서도 또 같이 읽고, 이걸 계속 연습해 보세요. 도서관 가서도 읽고,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을 태우든 시간을 태워야 되거든요. 네. 자, 글짓기 과제 제가 내드릴 거고요. 여기 옆에 아이스크림 어린이 신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중1 학생도 이거를 2명이 하고 있고요. 저희 딸들도 요거 읽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교재예요. 어휘력을 팍팍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휘력에 대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실 분들은 그냥 낭독하면 되고요. 낭독 늘 해왔던 집들은 가끔 아이의 동의를 구해서 읽는 거 녹화해서 올려도 될까?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제 피드백 받으면 읽기가 확, 확, 확 좋아지거든요. 제가 그 소리가 엄청 예민해가지고 아이 숨소리까지 피드백 드립니다. 네, 이거 하면 훨씬 좋아져요. 자, 그리고 영어 노출은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질문 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 하고 진행하면서 저희 단톡방 내에서 또 제가 인풋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어 노출은 뭐든지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뭐든지. 영어 노출은 공부가 아니에요. 노출이에요. 언어로 많이 접하게 하셔야 돼요. 학원 숙제를 이미 많이 하는데 그건 숙제잖아요. 숙제 말고 그냥 영어로 영화 보기, 영어로 좋아하는 덕질하기. 요즘 캐대언 난리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안 보시는 어머니들 꼭 보십시오. 시대에 뒤떨어져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애들과 대화가 돼요. 이제 남자애들도 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네. 한 번은 보십시오. 생각보다 재밌어요. 노래도 같이 불러보시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내가 영어 공부에 관심 많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 진지해, 정말 진지. 궁서체, 궁서체. 보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세요. 보는 만큼 애랑 할 말이 많아지고 그게 캐대언이 한글로 번역해 그 더빙된 판을 본 집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다 영어만 봤거든요. 근데 음 그거 아이들이 한글로 보고 좋아하면 우리가 영어가 진짜 음원이 좋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 이 영어 캐릭터가 성우가 다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이 했잖아요. 그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영어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이다. 영어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십시오, 어머님들.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네. 자, 자, 그래서 미션을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이번에 공부를 제가 체크를 열심히 한다고 했죠. 자,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요. 지금 표정이 썩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미션 첫 번째는요. 월수금 공부 내용 인증하기예요. 제가 원래 그냥 이틀에 한 번 인증하면 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요일을 정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월수금. 근데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월요일 못했으니까 탈락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 재우다가 같이 잠드는 날 얼마나 많아요? 그죠? 월요일 날 못했으면 화요일 아침 일어나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월수금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요건 제가 다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라서 괜찮아. 듣기만 하셔도 돼요. 월수금. 공부 내용 뭘 인증할지는 나중에 상세히 가이드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간단히 쓰시면 돼요. 네, 기존 멤버분들 아실 거고요. 최소 주 3회 하셔도 되는데, 다 월수금 빼먹을까 봐 마음이 쫄려. 이런 엄마들 매일 올리세요.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매우 제 권장할 만한데 이거 인증 올리는 거가 또 부담이라서 매일 애를 잡는 집들이 분명 나오거든요. 분명 나와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의 부담 때문에 애를 잡는 거거든요. 네, 공부하러 못 할 수도 있죠. 놀러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아직 방학이 안 끝난 집도 있잖아요. 그죠?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평균 주 3회 하시면 우리 월화수 여행 갈 건데 그 목금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기준은 세우되 여유롭게 너무 조용하면 제가 부를 겁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번 기수는 열심히 하신 분들을 제가 투표를 할 겁니다. 선물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또 엄마들이 이게 의지 불타가지고 애들이 잡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안 한 건데, 왜냐면 스터디 참여하는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성실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중국어 스터디 많이 해봤는데, 애를 잡아가지고 거의 울먹이는 애를 찍어서 올리는 엄마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 그거 진짜 별로였어요. 차라리 자기가 하지. 예. 근데 이번에는 적당한 농도로 조절해가면서 열심히 해보길 바랍니다. 미션 두 번째는 주 1회 책 읽고 짧은 글 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주 4번이 되는데 4번 좀 부담돼서 3번을 해볼 예정입니다. 영어 책을 잘 읽는 친구들 영어 책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글쓰기도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 중에 영어 글쓰기를 조금 내가 강조해보고 싶다.
영어로 쓰라 하세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학년별로 글 종류랑 길이를 나중에 정해 드릴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촘촘하게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학년은 이 정도 책을 어느 정도 길이로, 고학년들은 A4 용지 반, 문장 10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한이 많을수록 하기 싫어하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 10문장만 쓰면 된대. 이렇게요. 근데 그 10문장을 그럼 짧게 짧게 토막 쳐가지고 10개를 써왔다고 우리가 혼낼 건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는 문장이 막 3줄인데, 누구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10개를 써왔어. 그러면 그 10개 쓴 애한테 우리가, 아, 다시 해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쓸 수 있는데, 애가 좀 놀았다. 이렇게 피드백 드리면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단톡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기수에 쓴 거예요. 뭐든지 올리셔도 되는데 물건만 안 팔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전 멤버님 쓰신 건데 요렇게 풀이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뭐 찍어서 아무거나 올리셔도 됩니다. 다 피드백 드릴 거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여기는 가운데 있는 건 엄마가 이 문제를 찍고요.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촘촘하게 제가 피드백 드립니다. 질문이 상세할수록 답이 도움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제가 동영상 링크 가끔 올려드리고요. 지난 기수는 7기는 길게 한 대신에 동영상 링크를 제가 많이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대가 안 맞춰서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수는 좀 공부에 관한 링크를 몇 가지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드리면서 좀 그런 게 저도 그렇고 유튜브 한번 보면 쇼츠로 계속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훅 가거든요. 그래서 링크만 전해드리고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걸을 때 이럴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영상은 소리만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공부력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집에서 엄마랑 함께 세우는 공부력의 핵심 세 가지인데, 이제 멤버님들 같이 제가 외우라 그랬죠. 독서가 제일 위에 있고요. 수학이 한 기둥, 언어가 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없으면 수학을 못 해요. 이렇게 말하면, 하는데, 수학도 언어예요. 논리가 있는 언어. 근데 그거를 쓸 때 수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능력, 논리력이 없으면 수학 못 해요. 네. 그리고 감성이 없으면 언어는 하는데 문학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독서가 저희 모임에서 제일 위에 있고요. 수학이랑 언어를 가르치기를 합니다. 단단한 언어 능력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독서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24시간 붙어서 양질의 막 언어를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바쁘기도 한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좋은 문장을 구사하는 게 힘들어요. 워킹맘들은 집에 오면 이제 입 닫고 쉬고 싶잖아요. 그죠? 말 좀 걸지 마. 오늘 우리 신입이 날 힘들게 했다. 우리 부장이 날 갈았다.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말수가 없는 엄마들 있잖아요. 원래 말수가 없는 엄마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애를 키우다 보면 힘들어서 말수를 잃어가는 엄마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독서입니다. 그럼 오디오북은 안 되나요? 되죠. 되는데 글로 적혀 있는 거를 읽고 해석해서 정보를 넣고 그 다음 걸 또 읽고 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눈과 머리와 사실 입과 귀를 다 쓰는 건데 오디오북만 들으면 적혀 있는 글을 읽는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놀 때 오디오북 듣고 뭐 그림 그리고 하는 거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줄글로 적혀 있는 책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교과서를 읽어야 뭘 하죠. 그죠? 그리고 아이가 마주하는 학습의 어려움 되게 늘 있어요. 아이들마다 있거든요. 대부분 다 문해력 부족에서 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매우 떨어져요. 네. 최근에 이번 주에 저한테 배운 아이가 최단거리. 막 설명했는데 내가 되게 멍하게 있어서 최단거리가 뭐야? 했더니 최단거리가 뭐냐고! 막 했더니 제일 긴 거리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 중학생이 최단거리가 뭔지 헷갈리고 있으면 뭐를 알아듣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이도 그럴 확률이 적지 않다. 매우 높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매우 적지 않다. 네. 똘똘해 보이는 아이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서하고요. 수학은 논리력을 배우는 학문이 수학이 유일해요. 애들이 배우는 학문 중에. 그리고 막 옛날에 코딩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막 했잖아요. 요즘 코딩은 AI가 다 하거든요. 현조라는
프로그래머들 다 잘리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자기만의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그 AI 관련해서 개발을 하든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오류를 잡아내는 것들을 사람밖에 못하는 업무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코딩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냥 수학 그 자체로 필요해요. 논리력을 따져야 되거든요. 네. 질문을 잘하려면 논리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게 수학이에요. 나머지 교육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심화는 저는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시길 추천드려요. 초등 1학년, 2학년에 남들 다 하니까 최상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애가 내가 보기 똘똘하고 누가 봐도 똘똘한데 지도 최상위를 하겠다고 해요. 그럼 말리지 마세요. 애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해야 된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저는 심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심화 문제가 요렇게 나오는구나 맛보기를 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자, 언어는 영어,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제가 이번 기수에 영어 강의 오랜만에 한번 할 거거든요. 왜냐, 제가 영어 얘기할 때마다, 뭐, 애 레테는 봤냐, 학원 레테 봤냐, 뭐, 진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어 얼마나 하냐. 제가 아무리 원어민들이 원어민 같이 한다고 말을 해도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 제가 뭐, 그거를 설득시킬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딸, 제가 지난번 멤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영어 문화 해설사 하면서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 레벨과 같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이제 말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 강의를 오랜만에 할 거고요. 어떤 마음으로 영어를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지, 툴은 뭐를 쓰고, 저는 영어에 큰 돈을 쓰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에 비하면 진짜 푼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왜냐면 영어가 너무 비싸잖아요. 한 달에 200인데. 저는 200만 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툴들을 주로 쓰고, 필요한 건 어떻게 검색해 보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2 외국어 시작하세요. 저희 아이들을 이번에 스페인 갔다 온 계기를 통해서 내년에도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이제 하고 있고요. 저도 스페인어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공부가 점수가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의 툴이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엄마도 바꾸고 아이도 바꾸고 점수 너무 중요해요. 점수 안 중요하다 말 안 했어요. 점수 중요한데 점수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잘 쓸 수 있는 언어에 점수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진짜 이거를 제가 5천 번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이거 진짜 진리예요. 점수만 좋은 영어는 쓰잘데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쓸데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영어를 잘 듣고 말하게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이 하십시오. 엄마는 내가 못해가지고요. 이 말 저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네. 잘하시고요. 자, 이번 모임 사전 질문 제가 봤는데, 자, 첫 번째, 나중에 세세하게 다 할 건데요. 대표적인 것만.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애가 몇 살이냐? 제가 고3이면 인정하는데요. 고3, 고2, 고3 인정. 완전 인정.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시간이 없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왜 없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음. 시간이 왜 없을까? 우린 시간 어디에 쓸까? 쓸데없는 거에 시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시면 돼요. 티도 안 날 정도로 작게. 저학년들은.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티도 안 날 정도로. 결국 티가 나요.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 진짜 됩니다. 네. 자, 싫어, 안 해, 왜 해? 라고 한다고 애들이. 원래는 순했는데 이렇게 해요. 하는 집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제 애들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단어를 한 번만 쓸게요. 어렸을 때 지랄 맞은 애들. 크면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나아지진 않는데, 어렸을 때 지랄 맞으면 엄마가 포기하거나 꽉 잡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는 후자, 꽉 잡은 집. 이러면 지금 우리 6학년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너무 편해요, 저는. 공부를 시키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하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이번 방학에 더 좋아졌어요. 네, 정말. 근데 포기하면 이제 더 이제 강해지는 거고요. 어렸을 때 너무 순했던 애들.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요즘. 왜냐면 저희 딸이 6학년이니까 주변에 이제 사춘기가 진짜 들어가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들 중에 충격을 제일 많이 받는 집이 우리 어릴 때 너무 순했는데 정말 많이 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실어 안에 외해가 5학년, 6학년에 나올 수도 있고 1학년, 2학년 나온 집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태도를 잡으셔야 돼요. 남들도 싫다고 하는데, 아니요? 공부 안 싫어하는 애도 있다니까요? 저 같은 애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럼 공부 싫어하면, 공부 안 싫어하는 애에 비해서 뭘 해도 질 텐데.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잘하기를 바라세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잘하길 바라는데 공부를 싫어하는데 냅둔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좋아할 수 있다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태도, 엄마한테 하는 말의 태도, 예의, 범절 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누가 가르치냐? 오은영 선생님, 여기, 저희 멤버 중에 이번에 오은영 씨가 계셔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호출할 때마다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오 박사님이라 할게요. 오 박사님이 다 받아주세요가 다가 아니잖아요. 받아주는데 엄격할 때 엄격하게 하라고 늘 가르치거든요.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태도가 없이 되면 결국 무너져요. 태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영어 공부를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영어 공부 거부하는 애가 고3이다. 때려서라도 시켜야죠.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3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거부한다. 그럼 영어 공부를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말이 돼요. 영어 공부를 싫어하는 공부. 이런 아이들 수학 공부도 싫어하고요. 국어 공부도 싫어하고요. 다 싫어해요. 놔두면. 영어에서 공부를 떼고요. 영어 환경을 만드세요. 영어 환경을 만들 때 뭘 해야 되냐. 듣기 싫은 분들 귀를 막으세요. 뭘 해야 되냐.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엄마가 해야 되냐. 억울합니다. 밥도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엄마 보고 하라 그래요. 그게 싫으시면 남편을 시키세요. 그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남편 시킬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영어를 계속 하면 돼요. 적어도. 남편, 남의 아들이죠, 남의 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의 아들. 40년 넘게 살아온 남의 아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킬 수 있다. 집에서 살라살라 하게 할 수 있으면 남편 시키세요. 엄마 쉬고. 근데 그거보다 내가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 집은 사실 제가 맘만 먹으면 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 집 남편은 매우 협조적이라 제가 원하는 거 다 시킬 수 있는 집인데도 제가 해요. 왜냐하면 난 영어 잘하고 싶으니까. 네. 영어 환경을 만드는데 엄마 영어 공부를 하시면 아 영어 공부 저렇게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맨날 맨날 하는 거구나. 별거 아니네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굿 이그젬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학원에서 맨날 시험 보고 틀리면 혼나고 막 선생님 막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이번에 반 떨어진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뭐가 재밌겠어요. 재미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4번, 초등 고학년에 스스로 해야 하는 걸 알까?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압니다. 근데 어른이 아는 것만큼은 몰라요. 정신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신교육. 얼차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교육. 잔소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장기적인 비전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에 가면 한 달 연봉이 얼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금쪽에 나오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도 생각하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제 과외 학생에게 인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제 과외 학생은 중학생이니까. 인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인서울대학교 그냥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인서울대학교 정원이 몇 명이고 전체 수험생이 몇 명인데 이전에 시험 봤던 재수생이 몇 명이 올 거고, 그 중에 상위 몇 명만 가는데, 너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인서울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수가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집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엄마가 생계에 시달리지 않아야 이 귀한 밤에 오셔가지고 저랑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드신 분들이 이 시간에 주무시거나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의 여유가 있는 우리들, 여행을 어쨌든 갈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연봉이 평균 연봉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 나이면? 네, 아직도 평균 연봉은 300만 원대, 400만 원 정도 돼요. 네. 지금 20대들 연봉, 초봉 할 때 연 4천만 원 기준 4천 넘으면 와, 잘 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지금 2025년에도. 여러분, 근데 이 4천만 원 벌어가지고 애 둘 있는 집 못 꾸리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죠, 이제? 4천만 원이면은 월 300 좀 넘는데 일단 학원비만 150 아닙니까? 두 명이면? 솔직하게? 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애들은 몰라요. 근데 애들한테 돈 얘기하는 건 너무 속물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그냥 돈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큼 번다? 대단하지. 이게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회의 현상을 설명해 주세요. 초등학교 나이에 맞게. 중학생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달라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네. 그냥 덮어두고 그냥 해. 남들 하니까 그냥 해. 뭐 말이 많아. 이렇게 절대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숙제는 그냥 하는 거야. 왜요? 숙제 왜 그냥 해요? 말도 안 돼.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의미 없는 숙제 너무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네. 엄마 들여다보세요. 이 숙제 진짜 필요한가? 학원에서 이만큼 분량을, 이 목표를 위해서 이만큼 분량을 갈아 넣는 게 이 말이 되나? 우리가 지금 전기세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되게 많은 아이들이 전기세 내려갑니다. 진짜예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정신교육이라는 걸 하십시오. 삶을 가르치셔야 돼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 이제 몇 기숙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여러분. 여기만 깨끗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아이들 방을 두 개로 분리했어요. 그럼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일단 저희가 처음 집 지을 때부터 딸 둘을 방을 두 개를 주려고 이제 설계한 집이긴 한데 아이가 크면 큰 애가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방을 쪼개야지 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있던 저희들 어른 큰 침대 저희 침대 엄청 무겁거든요. 다 분해를 해가지고 옮기고 다 옮긴 다음에 매트리스는 왜 이렇게 무거운지 옮기고 애들 방에서 침대를 하나 빼는데 침대를 빼는데 책장이 있잖아요. 저도 책이 많잖아요. 책을 다 꺼내고 책장을 옮기고 먼지를 치우고 침대가 또 밑에 옷 서랍이 있어요. 서랍을 다 빼고 옷을 꺼낸 다음에 그거 어제 다 했거든요. 오후 늦게까지. 그래서 빈 방을 봤어요. 하얗게 빈 방.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컸기 때문에 책을 다 이제 검색을 해서 분류를 해서 저희 우리 부반장님 집에 갈 책들을 모아놓고 초1이 볼 책. 이제 우리 다 봤다. 애들이 물어보니까 책을 많이 봤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꽂아놓고 검사 안 하거든요. 요거 봤니? 저거 봤니? 물어봐요. 생각보다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큰딸에게는 이제 네가 산 책을 여기도 꽂아라. 제 책장에서 한 칸을 빼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수에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하시는 어머님은 제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발 빼지 마시고 정리를 하루에 한 칸씩 하시면 됩니다. 방 한 칸 안 하셔도 되고요. 책상 앞. 저는 책상이 되게 지저분해요. 짐이 항상 많거든요. 저도 책상 정리를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자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걸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많이 아니에요. 많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아시겠죠? 한쪽 방향. 네. 자, 지난 기수에 아는 건데요. 새로 오신 멤버님들도 있고 이미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수학 선행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속 시원하죠,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언제까지 안 해도 되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선행 안 하고 현행을 단단하게 다지면 중1에 들어가서 중2를 해도 진도가 빨라져요. 진짜예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1 한 학기는 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솔직한 나의 심정. 저희 딸도 이번 가을에 중2 걸 할 거예요. 네, 저 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 학기 예습은 하면 좋겠는데 2년, 3년 선행 필요 없습니다. 네. 2년, 3년 선행하고 공부 고민을 하고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이가 너무 영재다. 얘는 너무 똑똑해. 2년, 3년 선행하고 엄마가 공부 고민이 1도 없어요. 우리 애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2 거 했어요. 그때 선행의 개념이 없었지만 그냥 학원에서 따로 모아가지고 공부하는데 왜냐면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2년, 3년, 4년 선행을 시키는데 엄마가 매일 검색하고 엄마 매일 걱정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로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기준이. 너무 심플해서 이상하죠. 되게 못 믿겠죠. 근데 진짜예요. 네, 정말 그래요. 자, 학원 언제 보내야 될까요? 아이가 진짜 가겠다고 하거든요. 진짜, 나 진짜 가고 싶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이후면 보내주세요. 초3이면 남들 가니까 보내면 되지 않을까? 안 보내도 돼요. 애가 굳이 안 간다고 하면. 초3, 초4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기세 내려가는 거예요. 별로 가르치는 게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자, 독서논술학원 지난 기수에 말씀드렸는데 독서논술학원의 폐해가 뭐냐면 보통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독서논술학원 잘 안 가고요. 책을 안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해도 읽히자 보내거든요. 독서논술학원에 가면 숙제를 내줍니다. 책도 싫어하는데 책 읽기도 숙제를 내주고 학원 가면 시험을 봐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드는, 맨날 듣는 거 있잖아요. 나 요리를 진짜 싫어하는데, 시어머님이 와가지고 굳이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 먹자고 한다. 나 요리 싫어하는데, 생일상인데. 그냥 밥에 국도 아니고 생일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것도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먹고, 얘야, 애미야, 국이 짜다.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걸 매일 하는 거잖아요. 주 1회, 2회. 그죠? 네. 독서논술 학원을 가고 싶고 우리 학원에 진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저 선생님 정말 애를 사랑하시고 책을 너무 좋아해. 가도 되죠. 그게 아니고 그냥 흔해 빠지는 독서논술 학원은 안 가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네 번째, 내신 영어로 의사 학원에 가야 될까요? 자, 내신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영어 정말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학원 도움 받을 수 있거든요. 보내지 마라는 아닌데 미리 겁먹고 보내지 마세요. 미리 겁먹고 보내지 마세요. 중학교 영어 내신 그렇게 안 어려워요. 진짜요? 자, 한자 공부 안 해도 될까요?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남인혜 교수님 있죠? 나태주 시인 따님이세요?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라는 베스트셀러 쓰셨는데, 그분의 아이 초3 때 시작하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딸 초3 때 시작했고요. 한자 쓰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자 어휘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휘가 뭔지 안 다음에, 내가 들어본 적 있다. 이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요 단어는 한자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 한자 이런 뜻이구나. 얘랑 가족 같은 한자어구나를 알면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막 5살, 6살인데 남들 막 글씨 짜니까 단어 들어본 적도 없고 생전 막 러시아어 단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자를 막 외우게 해요. 다 까먹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시겠죠? 자, 우리 집 공부 기록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6, 초3인데요. 현재 6학년 2학기 예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을 끝내가고 있어요. 제가 기본 응용, 디딤돌 기본 응용이랑 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6학년 2학기 최상위를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끝내기를 할 거예요. 한 달 만에 끝내기. 추석부터 중1, 1학기를 자기 2번 들어왔네요. 시작 예정입니다. 초3은 현재 3학년 2학기 수학 예습진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한 번째 기본음료. 기탄을 하고 있는데 기탄을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초5 과정이 들어갔어요. 아이 레벨 들어가서 하루에 2장씩 천천히 풀고 있습니다. 요 한자가 어휘력이다. 요 책. 둘째가 3급을 하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16기에 시작했거든요. 16기 때 1단계, 17기에 2단계, 지금 3단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별로 안 빡세요. 그리고 영어책을 챙겨 읽히고 있어요. 자, 수능 영어 지식사전 제가 늘 추천하는데 초등 고학년이라면 추천을 드려요. 요거 리스트 드릴 거니까 캡처 안 하셔도 되고요. 요런 책 어휘랑 같이 있는데 저희 딸의 경우에 어휘의 발음을 너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진짜 원어민 레벨이에요, 진짜로. 근데 어휘의 단어의 발음을 모르는 채로 이거를 re, remarkable이라고 발음되거든요. 첫 번째 글씨 안 보이실 텐데 놀라운 형용사 remarkable, structure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의 발음을 모르겠죠, 애들이?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영어 단어 어떻게 배웠어요? remarkable 이렇게 외웠잖아요. 가끔 어떤 애들은 레마르카블레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즘 애들 이렇게 안 외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영유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초등 저학년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이 읽어주는 발음이 익숙한데 수능 레벨로 가버리면 혼자 레마르크블레 뭐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진짜 발음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강세 없이 리마커블, 놀라운 리마커블 어치브먼트 이렇게 해요, 진짜. 안 할 것 같죠? 해요. 그래서 발음 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들어야 들었을 때 알아듣고 말로 쓸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도. 자, 저희 큰아이가 하고 있는 한자 쓰기는 300자 쓰기. 이거 5천원짜리 책이거든요. 저는 가성비를 따져요. 책 살 때. 자, 요거 그냥 쓰기 하는 거예요. 10번째.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보기도 하고, 저 같은 엄마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단어를 잘못 쓰면 혼나거든요. 제가 다시 설명하라고. 이게 맨날 하는데, 그래서 집가, 뭐, 여기 가문, 가보, 이런 단어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이제 되게 바보 수준이 아니라 가지고, 요 책으로 해서 쓰기 연습을 해요. 자, 그리고 한자가 어휘력이다는 요 1등급인데 한자 쓰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글이고 요거만 대로 바꿔서 근데 눈에 익히는 거예요. 얘네 같은 글자구나. 응, 이렇게. 제가 여기 대 3번씩 쓰라 그랬거든요. 쓰고 다음 장에 여러분 한글을 씁니다. 대문, 대배, 대상.
그래서 요런 한글 애들이 얘네가 친척들이구나를 익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자는 국어를 그냥 즐겁게 써보는 경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가 6권 세트거든요. 제가 알기로. 끝나면 이제 얘도 한자 쓰기를 할 건데 언니처럼 한 5학년, 6학년 되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책들이 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딸 짜증내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우리 아들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있죠? 없지 않거든요? 내가 애를 키우는데 나의 모성애를 의심할 정도면 애가 힘든 스타일이에요. 나를 탓하지 마세요. 애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특히 애가 하나인 집은 잘 몰라요. 우리 애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타인이 같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애가 좀 표사 다를 때가 많아요. 특히 원래 짜증 많은 애들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자기가 힘들었던 거를 엄마한테 다 풀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면 나를 탓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애가 좀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가 보다 하시고요. 짜증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 되는 집들은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거 하자고 제안했을 때 싫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환청처럼 들리는 집이 있거든요.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게 환상처럼 보이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100%예요, 100%.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 우리 딸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오래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집에 약간 맥주 안주 같은 느낌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 왜 그랬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겠죠? 습관을 더 목숨같이 잡으셔야 돼요. 습관을 잡으면 도움되는 이유는 뭔가 하자고 할 때 짜증이 나니까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예를 들면, 배고프면 뭘 먹고 나면 자기 전에 양치질 하잖아요? 막 10살 넘었는데 자기 전에 양치질 안 하려고 맨날 싸우는 집 별로 없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양치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잡는 거예요. 양치질이 미치도록 싫지는 않구나. 그죠? 근데 이런 짜증 많은 애들, 4살, 5살 때 양치질 시키면 미치는 집 많았어요. 잘 준비만 하면 소리 지르고 막 똑똑똑 막 그러고 이제 울면서 재우고 엄마는 속상하고 그 매일매일 하는 집들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자, 그 습관을 잡아요. 그냥 하는 거구나. 이렇게 습관 잡아요. 그리고 감정이랑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 한국에서 많이 간과돼요. 많이 간과돼요. 저는 운동을 꼭 시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도 좋고요.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운동해가지고. 수영을 늘 추천드리고요. 초등 저학년 때는 나이 들어도 등산, 걷기, 조깅 다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운동 같이 하십시오. 너무 비싼 운동 말고 좀 하루 이틀 빠져도 속상하지 않은 운동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운동 너무 비싼 거 하면 또 이제 그거 이게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거 말고요. 네. 그리고 되게 비싼 운동일수록 라이드를 엄마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학원 생태가 그렇거든요. 되게 비싼 학원일수록 엄마들 라이드 시켜도 이 돈 내고 올 사람들은 알아서 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시간을 갈아넣고 돈을 갈아넣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18기 함께 읽을 책은 이 책입니다. 요분 인상을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고요. 입술이 빨갛죠. 딱 요 인상이에요, 항상. 제가 자주 봐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제가 이분의 영상을 많이 봤는데 항상 요런 느낌이에요. 9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세요. 이분의 외할아버지인가 독립유공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첫 번째 책이 작은 땅의 야수들이란 책이 있고 지금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영어 책으로 2번 읽은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외국에 계셔서 영어로 책을 쓰시거든요. 그걸 번역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이에요. 작은 땅의 야수들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되게 큰 상이에요. 러시아에서 주는. 그래서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나는 문학을 안 읽고 흥미가 별로 없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힘든 분 계시면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꽉 잡으십시오. 네. 이 발레 배경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발레리나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생텍페르트부르크 뭐 이런 도시가 나와요. 러시아의 도시. 러시아의 도시 사실 모스크바 말고 대부분 모르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막 7글자, 막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자주 안 접하면 힘들어요. 아는데 그냥 넘기면서 보세요. 스토리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구나. 뭐 맛보기를 하시고, 여기 이민진 작가님이랑 김주 작가님이 요즘 각광 받는 영어로 책을 쓰시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 분이세요. 이민진 작가님은 그 유명한 파친코를 쓰셨습니다. 파친코 다음으로 학원이란 학원 제목은 잘 모르니까 학원에 관한 한국의 학원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파친코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세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 애플 TV에서 드라마화 했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드라마 너무 잘 만들었고요. 주인공 너무 멋있고 좋은데 그 책 때문에 한국 역사 많이 알게 됐고 이 김주 작가 책도 정말 많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문학을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문학을 읽는데 너무 오래된 책 말고 지금 막 각광을 받는 책이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여자분들이 읽기에 좋아요. 네. 자, 중간 모임은 9월 1일 월요일 밤 10시입니다. 알람 설정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모임은 월요일 아니고 일요일 밤에 합니다. 일요일 밤. 일요일 밤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자, 필사를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데, 엄마 필사도 좋아요. 아이 앞에서 공부하는 척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엄마 뭐야?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애들이. 그냥, 이거 도움된다 그래서 좋은 날기 엄마도 한번 써보려고, 엄마도 글씨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돼요.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기수에 뭐라도 애랑 같이 공부하는 책상에서 뭐 같이 하고 싶다. 추천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글씨 잔소리 제가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글씨가 정말 중요해요. 글씨가. 그래서 글씨 이제 얘기 들으시면 요런 책들 하시면 돼요. 이미 글씨 쓰기 책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멤버들이 계셔서 신규 멤버님들이나 기존 멤버님들 중에 글씨 잡기 이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올리시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도 달고 해드릴 거예요. 자,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책을 같이 읽으신 분도 계시죠? 이런 책 읽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책장을 들여다보십시오. 도움 됩니다. 하나같이 다 좋은 책들이었거든요. 다 좋은 책들. 네. 그리고 이번 제가 이 모임 말고도 책 읽기 모임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우아한 책 모임이라고. 정말 우아하게 책을 안 읽어도 혼내지 않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읽고 있는데 총균세라고 책을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다들 사는데 읽지는 않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제가 책 모임하면 내용을 대충 간단하게 정리하거든요. 대충 간단하게. 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독서가 중요하다. 그럼 엄마도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식한 책들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완독을 안 하셔도 시작만 하시는 것도 진짜 시작이 반이에요. 읽어봤다랑 사기만 했다는 다르거든요. 사기만 했다랑 그 책이 뭔지도 몰라는 또 달라요. 그죠? 그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마음으로 다 못 읽어도 도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임은 우리 이 기수가 끝나고 해요. 어차피 무료 모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자, 마지막 기탄 수학. 기탄 수학 없는 분들, 기탄 수학 다들 있으시죠? 없는 분들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연산 연습 필수로 하는데 기존에 쓰고 계신 연산서 있으면 그거 하세요. 새로 사지 마시고 저는 산 책은 다 풀자 주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다 풀고 어디로 가야 할지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항상 기탄 수학을 추천합니다. 기탄 수학을 하면 장점이 진짜 많은데 별 고민 없이 연산을 끝까지 연습시킬 수 있습니다. 예비 고1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가시면 됩니다. 요 N이 예비 고1이에요. 뉴라 그랬죠.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없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산이 고민이다. 이런 것도 안 풀리고 연산이 고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리엔테이션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